영스랩 대학의 신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뇌혈관 질환, 뇌질환이나 고혈압 질환, 심혈관 질환, 그 다음에 항암 이후 우리가 필수로 항산화제의 효과와 용법과 용량에 대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모뿐만 아니라 실제 생체를 낮추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노화 이론 중에도 프리라디칼 이론이라고 활성산소 이론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방어해주는 이 항산화제를 꼭 필수로 필요로 하는 만성 질환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뇌 질환자나 치매 파킨슨 질환자, 고혈압, 심장 질환, 고지혈증, 당뇨 환자 같은 분들은 사실 이너뷰티뿐만 아니라 이게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항산화제를 꼭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복용량이 다 다르고 또 시중에서 판매되는 항산화제 종류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노화는 막을 수는 없어요. 누구나 늙지 않는 사람 없죠. 그렇지만 개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진행을 느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노화가 빠르던 느리던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건데 그 원인으로 최근에는 활성산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산소를 이용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서 정상적인 세포 내 대사 과정 중에 생성되는 유독한 물질입니다. 즉 우리가 호흡을 하고 신진 대사 과정 중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독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활성산소가 인체의 DNA, 단백질, 지질 등의 손상을 초래하고 노화를 촉진한다는 이론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금속품이 이제 공기 중에 노출되어서 오래되면 녹이 슬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서 산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몸도 우리가 산소를 가지고 호흡을 하잖아요. 그래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활성산소가 발생이 됩니다. 즉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과정이나 또 운동, 그리고 신진대사 과정 중에서 활성산소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이 신체에 손상을 주고 노화를 유발한다는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시중에서 항산화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드시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쉽게 유비퀴놀 이렇게 하는데 보통 코엔자임 Q10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코엔자임 Q10은 우리가 보통 코큐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체 내에서도 우리가 세포 내에 존재하는 중요한 화합물로 천연 항산화제의 조효소입니다. 우리가 이 신체 내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합성 능력이 떨어지고 40대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해서 60대 이르면 대개 20대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는 코큐텐으로 알려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성분이 코엔자임 Q10, 이 효소의 작용을 돕는 조효소이고 우리 세포에도 존재하는 지용성 물질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코엔자임 Q10은 코엔자임이라는 거는 엔자임이 효소잖아요. 앞에 코가 붙어서 조효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게 세포 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심장이나 간, 신장, 췌장 등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주요 역할로는 우리가 세포 성장이나 유지에 관련된 에너지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즉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되게 다양한 건강 보조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또는 화장품의 원료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엔자임 10이 우리가 결핍되는 원인으로는 나이를 먹으면서 수치가 감소한다고 말씀드렸죠. 생산량이 자꾸 감소하고 또 장에서 흡수력이 떨어져서 식단으로 공급하는 데는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 약물들은 코엔자임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약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고지혈증 환자들이 먹는 스타틴 계열의 약품들은 인체 내에서 코엔자임 합성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꼭 더 드셔야 되겠죠. 또 두 번째로는 고혈압 환자들입니다. 고혈압 환자들도 고혈압 약품 중에 베타 저하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혈압을 낮추는데 이런 약물을 드시는 분도 생성량이 줄기 때문에 드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도 코엔자임 결핍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거냐면 에너지를 생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ATP를 생성, 우리가 에너지죠. ATP 생성을 촉진하여 새로운 에너지 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강력한 항산화제의 효과를 합니다. 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지연시키고 심혈관 질환이나 동맥경화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요, 면역력을 향상합니다. 세포의 손상을 막아서 전반적인 면역 기능을 개선하고요. 네 번째는 심혈관 건강, 심장 근육의 기능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심부전, 협심증, 고혈압 등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요, 피부 건강 증진입니다. 피부 세포의 산화와 손상을 방지하고 주름과 잔주름을 줄이며 피부 탄력과 부드러움을 향상시킵니다. 여섯 번째는요, 편두통 개선입니다. 복용 4에서 12주 후에 편두통의 빈도를 약 50% 감소시켰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용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대상자, 30세 이상의 성인, 자꾸 나이를 먹을수록 이 생성량이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오늘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특히 치매나 파킨슨 같은 뇌혈관 질환이나 뇌질환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고혈압 계통의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다음 세 번째는 스타틴 계열, 아까 고지혈증을 갖고 있어서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항암 이후, 우리가 보통 항암을 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활성산소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항암 이후나 중증 질환자들, 그 다음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피로가 누적되신 분들, 그리고 운동선수나 체력 소모가 유난히 많은 직업군들, 이런 분들은 보충이 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혈압 환자들한테도 이 코엔자임 Q10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요즘 이제 고혈압 환자들이 많이 복용을 하고 있는데요. 고혈압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유는 이 코엔자임 Q10이 강력한 항산화 효과,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즉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 기능 개선입니다. 우리가 이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며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혈관 흐름이 원활하고 혈관이 건강해지면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혈관 탄력성의 향상입니다. 우리가 보통 혈관 안에 고지혈증이나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은 뭔가 찌꺼기가 많이 쌓이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엔자임 Q10이 혈관 탄력에 도움을 주어서 혈압 감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심장 건강을 지원해 주는데요. 이 코엔자임 Q10은 심장에 다량 존재하고 심장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혈압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에너지 생산을 촉진합니다. 이 코엔자임 Q10은 세포의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요소로서 특히 심장과 같이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관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부 사용자들은 코엔자임 Q10 섭취 후 혈압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험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고혈압 환자들이 이거는 보조적으로 드시는 거지, 고혈압 드시고 있는 고혈압 약을 끊고 이것이 고혈압 약을 대체할 수 없음은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식품으로도 섭취를 할 수 있고, 식품은 육류라든지 그다음에 생선이라든지 콩, 견과류, 씨앗, 그다음에 오일 이런 데도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식품으로 섭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조식품으로 많이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복용량에 대해서 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 복용량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코큐텐이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기능성을 인정을 받았고요. 보통 일일 권장량은 한 100mg입니다. 그렇지만 각각 대상별로 권장 복용량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혈압 환자 이런 분들은 하루에 120에서 225mg 이 혈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통 저는 한 200mg 정도 드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당뇨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에서 200mg 하루 동안인데요. 한 200mg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지혈증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고지혈증 환자도 하루에 한 200mg 정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이나 항암 이후 암 환자들, 어떤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300mg 정도 복용을 권장됩니다. 그 다음에
치매나 파킨슨병 질환자들은요 하루에 900에서 1200mg 정도를 추천이 되고 있고요. 파킨슨병의 경우는 일부 연구에서 1200mg, 하루 1200mg까지는 안전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용량은 권장사항이고 또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하고 적절하게 복용량을 상담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용성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식사 후에 복용하는 게 좋고요. 또 오메가3하고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소량의 오일이 첨가된 현탁액 형태가 생체 이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흡수율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부작용으로는 그렇게 딱히 부작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복에 조금 드시면 이게 조금 소화장애나 오심, 구역질이나 복부통이 올 수는 있다고 하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딱히 특별한 부작용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만성질환자들 중에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과 상호작용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의료 전문가하고 꼭 상의한 후에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 복용 방법은요 개인의 건강 상태와 목적에 따라서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인들하고 또 특정 질병을 가진 분들하고 복용량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에서 300mg 정도 일반적으로 복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건강영양식품협회 조사에 따르면 하루 섭취량이 300mg 이내가 안전하다고 합니다. 또 한 연구에서는 16개월 내내 하루 1200mg을 복용하였고 이렇게 복용할 동안에 특별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1200mg 섭취가 관측된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엔자임 Q10은 지방과 함께 복용할 때 흡수가 더욱 향상되므로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복용하시면 보충제를 복용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복용해야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또 질병과 관련돼서 복용하신다면 자의로 선택하지 마시고 꼭 의료 전문인하고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코엔자임 Q10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효모에서 발효시켜서 만든 천연 원료하고 화학적 공정으로 만든 합성 원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최종 산물은 구조적으로 동일한 화학물입니다. 그래서 유비퀴놀 활성형하고 유비퀴논 산화형이 있는데요. 최종 산물은 구조적으로 동일하고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코큐텐은 유비퀴논 산화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엔자임은 원래 유비퀴논 형태로 체내에서 콜레스테롤로부터 합성이 되고요. 우리가 체내에서 이용이 될 때는 유비퀴놀 형태로 전환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두 형태 중에 어느 형태가 더 좋은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다만 이 활성형 유비퀴놀은 유비퀴논보다 두세 배 정도 가격이 비싸고 대부분 환원형이라서 오래 기간은 보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시판되는 제품은 대부분 유비퀴논 산화형 형태의 코큐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 시판되는 제품을 구매할 때 다양한 항산화제에 비타민류가 배합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뭐 비타민 A, C, 뭐 비타민 E라든지 비타민 B군이라든지 아연, 셀레늄, 망간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복합된 제품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부가적인 것들도 물론 이왕이면 보조적으로 배합된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코큐텐 함량이 높은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코큐텐 함량은 낮은데 나머지 것들이 많이 배합돼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목적은 코큐텐 함량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시판되는 항산화제의 종류와 함유량 그리고 가격에 관한 것들을 제가 여기 블로그에 표로 만들어 놨는데요. 요거는 제가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구매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영수랩에서는 인어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 대체의학, 한의학을 융합한 여러분들이 셀케어 가능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